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오후 4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5월 연준 초강력 양적 기축 온다. 침체 공포 커지나. 연준 2인자 브레이던의 매파바란 확장. 5월 FOMC에서 빠르게 대차대조표 축소, 샘플한 연은 총재, 높은 생활비 큰 부담, 시장 벌써 침체 우려, 험난한 길 될 것, 이렇게 돼 있죠. 요즘 워낙 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얘기가 자산 축소,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풀린 자금을 빨리 더 계획보다 빠르게 축소하겠다, 뭐 그러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풀린 자금이 회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제일 타격을 받는 데가 이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가 하락에 대한 그러한 부담이 큰 것이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도이치뱅크 연준 너무 공격적, 내년 말미 경기 침체 촉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내년 4분기네요. 그 다음에 24년 1분기, 미 경기 위축 전망, 연준 인플레 저지 최우선, 이제 연착륙 기대 어려워. 인플레를 잡기 위해 가지고 강한 긴축 정책을 하다 보니까 완만한 양적 완화를 좀 완만하게 하면서 경기에 큰 충격이 없이 하기를 기대했는데 참 그러기 어렵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물가 안정시키고 금리 되돌린 후에야 성장세 회복, 이렇게 과히 유쾌하지 않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조치 확정 시 여파는, 러시아가 이제 민간인 학살 상황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각 국가들이 러시아 대사들을 추방을 시키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은 분위기로 봐서 역시 세계 경기도 쉽게 안정이 되지 않겠다. 역시 과히 유쾌한 뉴스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또 중국 얘기입니다. 2,500만 명 거대 도시가 멈췄다. 중상하이 봉쇄 조치 장기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하이 포서 지역이 어제 4월 5일 새벽 3시 해제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심,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등 현지 공장 멈춰. 다만 상하이 외 중국 현지 공장 가동 피해 최소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상하이에 공장들이 있는 회사들인데 밑에 쭉 읽어보니까 농심은 산동성 쪽에 또 공장이 있고, 오리온은 광동성 쪽에 공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생산을 좀 하면은 된다, 그래 큰 피해는 없다, 그러한 얘기고, 아모레퍼시픽은 좀 피해가 있나 봐요. 여기에 보면 화장품 기업으로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가 상하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아모레퍼시픽 상하이 공장은 이니스프리, 마몽드, 에뛰드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현재 중단 중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코스맥스는 상하이 정부 지침에 따라 현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생산 물량을 광주 공장으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오늘은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는 뉴스들이 다 유쾌하지 못한 뉴스들입니다. 어제 미국장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코스피가 0.88%, 코스닥이 0.98%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한번 분봉으로 한번 보죠. 이 분봉으로 보면 이 부분이 오늘 부분입니다. 크게 개파락을 했죠. 개파락을 해서 조금 상승 하락을 소폭으로 하다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매매 종합을 보더라도 오늘 개인들이 1조 1천억을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과 다 5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죠.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만 매수를 하고 역시 1,000억대 이상을 외국인과 기관 매도를 했고요. 선물 역시 외국인들은 6,4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옵션은 이 해지용으로 한 7억 정도 매수를 한 것 같고요.
풋옵션 역시 10억을 매수를 했고, 이렇게 하방을 본다는 얘기죠. 주식 선물 역시 15억 매도. 그 다음에 달러 현황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미국 달러 선물입니다. 매매 현황. 3,6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달러를 취했다는 얘기는, 매수를 취했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을 하락으로 이끌겠다. 이제 그런 하락으로 영향을 준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 현물시장, 선물시장, 옵션, 그 다음에 달러시장 할 것 없이 다 내일장을 하방으로 본다는 그러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2,800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분위기 같으면은 만기가, 옵션 만기가 끝나더라도 쉽게 상승으로 서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분위기네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상태를 보면은 제가 그저께 추천한 액토즈 소프트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 잘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다 거의 다 마이너스를 내고 있네요. 바이브 컴퍼니가 어제 좀 상승폭이 컸죠. 좀 더 내려오고 찬스를 줬으면 좋겠는데 더 내려오지 않고 바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모양상으로 보면은 21이평선에 닿아 있기 때문에, 21이평선이 우상향 하는 입장에서 닿았기 때문에 상승할 만하다. 모양상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가 21이평선에 닿게 되면은 매수할 만하다 그랬는데, 오늘 그냥 21이평선을 살짝 찍고 바로 올라가 버렸네요. 19,000원 선에서 좀 잠시 머물러주면, 하루 정도 머물러주면은 좋은데, 매수 찬스를 주지 않고 올라갔는데, 아무튼, 빅데이터라는 것이 미래의 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언젠가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잘 관찰하고 있다가, 찬스가 생기면은 또 진입을 하겠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덱스 인버스예요. 여기에 보면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올려놨는데, 코덱스 200이란 것은 코스피에 있는 우량 종목, 그다음 종목 대표, 업종 대표주와 우량 종목 200개를 합쳐서 하나의 종목으로 만든 그러한 ETF 종목입니다. 코덱스 200은 코스피와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죠.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은 코덱스 200도 상승을 하고,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 코덱스 200도 하락을 합니다. 그다음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것은 코덱스 200의 2배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코덱스 200이 마이너스 1.03% 하락을 하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2.17%, 더블로 하락을 했죠. 상승할 때도 코덱스 200이 1% 상승하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2%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코덱스 200과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의 움직임과 같이 한다. 그러한 얘기고, 코덱스 인버스라는 것은 지수의 움직임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은 코덱스 인버스는 하락을 하고,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은 코덱스 인버스는 상승을 하는 것이죠. 오늘 코스피가 0.88% 하락을 하니까 역시 코덱스 200이 1.03% 하락을 했고, 그렇지만 코덱스 인버스는 1.0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때 사용하냐면, 저희들이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치잖아요. 저희들은 공매도를 칠 수가 없는데, 개인들은. 그 대신에 이 코덱스 인버스라는 종목으로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장이라는 게 항상 연중에 오르고 내리고를 하니까, 지금같이 만약 지금 상황에서라도 장이 하락할 것 같다. 큰 폭 지금 2700선인데 2735 이 선인데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버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면은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이지 이익을 본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를 하면은, 하락을 점차 하면은 여기서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하락은 하면 할수록. 자, 그래서
지금 그 매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뭐 당장 그렇게 큰 하락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아까 뉴스를 보면은 언젠가는 장이 크게 또 출렁거릴 것 같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5월달 해가지고 장이 2,850, 2,900 이 정도 간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많이 냈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 덜어내고요. 뭐 한 반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인버스를 뭐 3%라도 좋습니다. 전체 이 보유 금액의 한 3% 정도라도 매수를 하시라는 거죠. 해지용으로. 그 이 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면 인버스가 손해가 나겠죠. 예, 시장이 올라가면은. 그렇지만 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3천까지 가면은 또 인버스를 추가 매수를 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30만원어치 매수했으면은 지수가 3천 가면은 또 한 30만원어치 아니면 한 50만원어치 그렇게 또 매수를 해놓으면서 축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서는 또 이익이 났으니까 여기서는 또 이익 난 만큼 일부 해치를 걸어놓고 그러다 보면은 장은 꼭 1년에 한두 번씩 폭락을 하거든요. 물론 그 2020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했지만 그 코로나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계속 상승을 했지만 그런 장은 10년에 한 번 오는 장입니다. 그런 장은 항상 그런 장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최근 1, 2년 사이에 그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항상 장이 올라가는 것만 경험을 했으니까요. 2020년, 21년. 그러니까 올라갈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 같아요. 항상 오르고 올라가는 게 더 힘들죠. 내려가는 건 쉽고, 내려갈 때 빨리 내려가고 아주 공포스럽게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더디고 갑갑하게 올라가죠. 근데 그렇게 공포스럽게 내려갈 때, 이러한 인버스가 계속 수익을 내주죠. 그러니까 종목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을 일정량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손해가 난다고 해도 그거는 개의치 말고 언젠가는 뭐 올해 안 내려가면 내년에라도 또 뭐 260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장이 한 100포인트 종합지수에서 한 100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매집을 해놓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뭐 연습용으로 내일이라도 뭐 한 주만 사보세요. 한 주 내지 두 주. 뭐 그렇게만 사보시고서 그 추이를, 왜냐면 사서 내 포트에 갖고 있는 것하고 안 갖고 있으면서 눈으로 보는 것하고 느낌이 틀리거든요. 갖고 있으면은 그 흐름을 좀 더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에 그 대신에 이 종목에 꽂히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해지용이니까 이 흐름을 보면서 올라갈 때 그 조금씩 매수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시라. 참고로 그 2022년 1월부터 해서 1월 말까지 그 코스피가 종합주가지수가 그 하락이 심했죠. 요 네모 구간 하락이 심했는데 여기에 그 코덱스 인버스는 여기 1월 구간입니다. 그 1월 초부터 해서 쭉 상승을 했죠. 자, 4천선 여기에 4천선에서 4천이 조금 못 됐었죠. 4천에서 거의 뭐 4,400, 그러니까 10%, 그 당시에 코덱스 인버스를 가지고 있었으면 한 10% 정도의 수익률이 올라왔죠. 여기서 코스피에서는 한 10% 하락을 했는데, 3,000에서 2,900, 뭐 80, 3,000 가까이 된 데서, 뭐 15% 정도 하락을 했죠. 뭐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서 상승을 내준다. 뭐 이러한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차트 모양 자체가 보시면은 반대 방향으로 돼 있죠. 인버스와 그 종합주가지수는 반대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고 싶을 때, 장이 하락한다는 생각이 들 때 또 수익을 내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인버스를 그 매수를 하면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비교 차트를 올려봤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그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